78번 중개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후에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으나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있다. 없답니다. 역시 없답니다. X. 3.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두 개의 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경우는 두 개의 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4.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X. 5.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업무 보정 설정 방식과 금액은 같다. 업무 보정 설정 방식은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다릅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78번 맞는 걸 고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9.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를 막론하고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 후에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2. 중개사무소 이전 후 10일이 지나도록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3.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한다. 맞고요. 4. 사무소 이전 신고 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며 이전 신고 시 중개보수는 없다. 맞고요. 5. 이전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는데 만자 나오면 이상하죠? 예, 당연히 등록증이나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도 제출하지만 이거 외에도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을 고르니까 79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0번 중개사무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증 설정 등의 각종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부담하여 하며 중개 업무 역시 개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3.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신고서 제출 시 당해 중개사무소 소유주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소유주의 승낙서가 아니죠.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 사용할 권한, 예, 권한이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X. 4.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맞습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8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1번 중개사무소 이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2.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맞고요. 3.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공동사무소에 이전을 하는 때에는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5.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등록증과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죠. 이때 첨부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냐면 소유권,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그러한 계약서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8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거는 공인중개사법령 제14조에 있는 규정인데 업무를 몇 개에 해당이 되나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업 주택의 분양대행 가능합니다. 니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가능하고요. 디귿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역시 가능합니다. 리을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역시 가능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가능하니까 네 가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8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틀린 것은 1. 성남시 소재 상업용 건축물인 10층 빌딩에 대한 관리대행 가능합니다. 2. 서울시 소재 나대지의 이용과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3.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 및 매수 신청의 대리 가능하고요. 4. 택지의 분양대행, 택지는 안되죠. 주택은 됩니다. 주택의 분양대행. 그래서 4번은 X. 5.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가능하지만 공장과 토지의 분양대행은 불가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8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중 옳은 것은 1. 농업용 창고시설의 관리업을 하고 있다. 농업용이 아니죠. 할 수 있는 것은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그래서 1번은 X. 2. 20호 단지의 단독주택 택지의 분양을 대항하고 있다. 토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X. 그냥 단순히 단독주택 분양을 대항하고 있다. 이러면 맞습니다. 근데 택지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3.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중개업 창업을 위한 경영기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게 틀렸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경영기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4. 도배 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이 틀렸네. 소개입니다. 소개. 이거 업체를 소개해 주는 거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X. 5.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150세대의 공동주택 중에서 입주자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된 15세대의 분양을 대행하고 있다. 주택 대행,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글뱅이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8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법인은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맞습니다. 2.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X. 3.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을 한다. 맞습니다. 4.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도 이를 중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그렇죠. 토건이 깡공 다 똑같습니다. 공통입니다. 동글뱅이.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8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6번 공인중개사 관련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없다. 그래서 틀렸죠. X. 2.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예, 신고서는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X. 3.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 수 있다. 항상 모든 자가 나오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 모두는 아니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능하고요. 부측에서 개설 등록을 인정한 자, 중개인이죠.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인정한 자는 매수 신청 입찰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 4.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 5.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있다 아니죠. 없답니다. 없다. 사용해서는 아니하니까요.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8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7번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비교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다. 맞습니다. 2.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업무 범위의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3.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모두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틀렸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 직무교육 대상자입니다. 3번은 X. 4.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5.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하나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87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8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갑과 그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있다. 갑이 모르는 사이에 을이 중개의뢰인을 기망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이에 대한 처분으로 틀린 것은 1. 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거짓된 언행으로 금주행위에 해당이 되죠. 2. 을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갑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3. 갑이 벌금형에 처해져도 등록의 결격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맞습니다. 4. 을이 징역형을 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나 갑은 취소되지 않는다. 역시 맞습니다. 5. 갑과 을이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여 폭리를 취한 경우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반드시 취소된다. 반드시는 아니죠. 이게 취소될 수 있답니다.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가 틀렸기 때문에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88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